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손학규 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닷새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익 좀 따져주시고 유치원 3법을 여권이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일단 예산안 처리 후 폭풍, 야3당은 농성 중이고요. 그리고 여당이 설득에 나섰죠, 이찬 대표가.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하죠. 그럼 나는 가는 거지요. 이렇게 별 만나긴 만나셨는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취소, 선거제도 개혁, 손학규, 이정미 단식 닷새째인데 이쪽에도 가셨어요. 또 이정미 대표도 만나러. 단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자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쉽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천하의 이 대표는 정치개혁 위해 살아온 것 아닌가. 예산은 예산대로, 정개특위는 또 그거대로 가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무슨 혈압재고 이럴 단계 아닌데 만 사흘도 안 됐는데 뭐 혈압은 정상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 고혈압 소견이 있으세요. 안철수 대표 전화는 건강을 염려하는 전화였습니다. 건강. 하여튼 두 분 다 우리 바른미래당 창당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나 건강하니까 진짜 오랫동안 끌라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끌라고. 그러나 쓰러질 때까지 끌지 않으면 제가 몸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 정권 망합니다. 예산과 연동시켜버리면 아니 개헌안까지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사안을 예산안에 연동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갑자기 단식 들어가시고 이러시면 어떡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다 더 이상 대표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절실했으면 대표하실 때 하시지 왜 우리 당 대표할 때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막 딴 당 대표하시면서 하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 손학규는 죽고 김정은은 답방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글을 올리셨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아주 라이트 타임, 아주 적기에 단식 투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정치의 이번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학규 톡하신 분입니다. 얼굴은 웃지만은 그렇게 진실성 있게 일하는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늘 그 실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잘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생의 각오를 해라 하는 겁니다. 누가 죽으라고 하겠어요. 네, 좀 지금 그게 준비되신 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차명지 전 의원님. 네. 아직. 아니 뭐 하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손 시간이 많지 지사는 않으니까. 나름대로 절박하게. 예.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데. 예. 제가 보니까 실제 해당되는 의원들은 별로 절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 이 그림은 뭐냐면 손 지사 지원한다고 가가지고 옆에서 컵라면 먹는 모습인데 그거를 제가 비유한 건데 무슨 소리냐. 정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필요했으면은 이번에 세비 한 푼도 올리지 말고 깎았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의원수 늘려도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로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필요하면은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 예산 챙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비례대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대의를 위해 사는구나. 네, 근데 보니까 의원들 당사자는 말은 연동형 비례대표자 얘기하고선 그거 그냥 손학규 대표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진짜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언론이 문제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 한마디 하셔야 될 텐데 마이크 잡으셨으면 자기네 지금 당 할 때는 몰랐죠? 차의원도? 차의원도 그러고 다닌 거 아니에요? 저요? 지역 예산 따라다니고. 저도 그랬어요. 예. 소소히 들어가서. 예, 이거 참. 아이고 우리 저기 좀 줘, 좀 이러면서. 예,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 안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당들은 주장을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저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한참 생각하다 말씀하세요. 아니 같이 의원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우리 정부 예산에서 나타나는 SOC 투자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부분. SOC 지역구가, 사회간접 자본 뭐 지역구에 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는. 지역구원이 이제는 공약 자체가 다 이루어질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한국 정치가 이제는 전문가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그래서 환경이 마련돼야 지금 현재 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방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당의 대표는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 하는데 자기는 마지막에 소소이로서의 자기 지역구 예산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앞다르고 뒤따른 이런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지금 이제 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손학규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의 당이 흔들리니까 닻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한 방향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지역구 또 전국구 의원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인식하고 방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처럼 우리는 지역구 예산 정액 없다. 쪽지 예산 없다.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좀 더 바른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비도 떨어져도 좋다. 세비도 깎자.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전국 국민들에게 당의 지지율을 높임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을 넓히겠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드리고 조금씩만 서둘러 주셨으면 양무석 박사. 그 앞다르고 뒤따르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속다르고 겉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독창적이라서 시간이 없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출제자의 의도에 좀 충실하자. 손익계산서, 단식에 대한 손익계산서 이야기를 던진 거잖아요. 현재 뭐 이학재 의원은 탈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윤석민 의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당의 진로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 분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내부 결집을 강하게 시도하는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말 그대로 비례대표성을 강조할 것이냐, 전문성을 강조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그 강조 지점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양당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의 교집합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어려워요. 다 입장이 서로 그리고 달라서. 이제 뭐 박지원 의원도 언급했던 것처럼 손학규 대표로서는 마지막 그 승부수를 띄운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당내와 당 밖으로의 성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러 가고 있다. 근데 외로운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참 큰일이네요. 어떻게 김광덕 부장. 그 손익계산서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출제 의도에 충실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그 손학규 대표는 그동안 좀 상당히 잊혀진 이름이었는데 최근까지. 근데 이번에 무대에 올라서 하여튼 쳐다보는 관중들이 좀 생겼다. 이런 점은 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당장 뭐 보따리를 뭐 챙기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은 여당이나 제1야당에서 그래 선거제도 개혁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걸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장 받아주지 않고 굉장히 논의가 오랫동안 끌다가 아주 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린다든가 권역별 정당면제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한다든가 하는 거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 단식해서 보면은 뭔가 성과를 거둔 사람이 한 절반쯤 되고 거두지 못한 사람이 한 절반인데 대부분 거둔 사람들은 보면 뭔가 당과 뭔가 뒷받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위는 거뒀는데 하여튼 손학규 전 대표는 그러한 과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하여튼 주목이 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계를 시켜서 뭔가를 처리하려는 상황이 돼버리면은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 받아주고 싶어도 이게 꼬여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풀려면 정말 단계적으로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약속을 못 지키는 지금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안 지키겠다 이제 이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정말 전격적으로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뭐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될 수 있는 또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뭐 손학규 대표가 이제 저렇게 살신성인에서 단식을 한다 해서 내부 결집이 그렇게 막 크게 될 것 같지 않고 이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의심이나 뭐 좀 의혹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다 말씀하시는데 뭐 전임 원사님 이거 단식 빨리 못 끝내시겠는데 큰일 났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아시다시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자란 것이 최근에 있어서의 다당제를 좀 더 강화하고 소수파를 보장하자 이런 명분은 분명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수당에 비해 정말 여당과 지금 가장 큰 야당이 서로 의견을 합쳐버리니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47년생이셔요. 사실 지난주 오늘인가 제가 손 대표님을 저희 대학교 은사로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그런 모습이 참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째 72세이신 이 노정객께서 이런 추위에 고독한 투쟁을 벌이시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인 취지에서 정말 손 교수님을 좀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독버섯 얘기를 끝으로 해보죠. 독버섯은 되게 빛깔이 아름다워서 깜빡 속아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독버섯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법 동영상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양진호 회장 기억하시죠? 경찰에게도 이 사람은 독버섯이었습니다.